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소개를 맡은 배정환입니다. 이 첫 화면 마음에 드세요? 이게 아메이에서 보내준 마지막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됐는데요. 두바이 그 버즈 칼리파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거기에서 두바이 전경을 바라본 사진을 제가 제일 첫면에 한번 띄워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여기를 언제 갈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IMF도 지났고 뭐 그 미국발 그런 이제 경제 위기도 지났지만 정말 1년 동안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거는 아마 6.25 전쟁 이후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사업 소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언젠간 다시 이런 여행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첫 화면을 제가 띄워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업 소개에서 제일 먼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혹시 뭐 소설로도 보시고 영화로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00만 부에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거를 작년에 영화화했어요. 제목은 82년생 김지영. 이 82년생이 보여주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까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였고 80년대서부터는 뭔가 시대가 이제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한국이 80년대에 급속도로 이루면서 되게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90년대 그 MZ 세대라 그러죠. 그 밀레니엄 Z세대와는 또 다른 그런 약간 중간에 낀 애매한 세대라고 하는데 영화의 줄거리를 뭐 제가 그냥 짧게 소개해 드리면 그러니까 엄마도 그 오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살았던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우울증이죠. 근데 자기가 우울증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빙의예요, 빙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편의 친구,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할머니,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좀, 그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상황이 자체가. 근데 주변 사람은 이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데, 결국 이제 남편이 자기가 육아휴직을 내고 와이프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해주려고도 하고, 뭐 그거에 시부모님 반대도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가 본인이 하는 식당을 다 때려치고 이제 딸을 뒷바라지 해보려고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줄거리들을 가져가요. 자, 근데 이 영화가 그 논란이 많았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본 여성 뭐 이런 식 때문에 많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에 많은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력 단절의 여성들도 나오고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현실에 치여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원래 하던 일이 직장 생활이었으니까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가 해서 그걸 하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걸 찾았다고 해도 현실에 막혀서 사실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런 모습인데요. 무슨 아이돌이야. 중간에 아이고, 나오는 뭐예요? 영상을 여기 와서 보여드릴게요. 앉아요. 큰애도 있나 봐요. 에? 그거 제가 푸는 거예요. 아,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일로 와요. 그걸 몇 시간씩 푼대? 유치원생 진짜 엄마들끼리 이상하게 애들 유치원 수학 문제 보내고 풀고 만난 거예요.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되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아, 영호 엄마가 서울대 공대 출신이잖아요. 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몰라.
영어 구구단 가르치려고. 그거구나. 그치.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영 엄마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국문과. 이야. 소설가 뭐 이런 거? 아니요, 저 입학할 때나 꿈꿨지 졸업 후에는 홍보회사 다녔어요. 그러시구나. 자기 전공이 뭐라 그랬지? 나는 우리 보람이 책 읽어주려고 연기 전공했습니다. 아 맞아. 거울아 거울아. 어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지? 백설공주? 죽여버릴 거야! 아니 애가 괜찮아? 잘 들어? 울어. 아니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희열이 있어. 재밌죠? 근데 참 우프지 않으세요? 예,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애기 구구단 가르치고 있고 연기 전공해서 애 동화책 읽어주고 있는 게 우리 현 시대 여성들의 이게 참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여성들이 이러고 살지? 근데 정말 이런 여성들한테 우리 비즈니스를 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막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느끼시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게 새드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영화가. 왜냐면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여성이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를 남편한테 딱 듣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 아기가 어렸을 때 알았으니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남편이 추천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데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오기까지가 가장 힘든 과정이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났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주인공이 이제 정유미 씨인데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러니까 일로서 그다음에 가정주부로서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다고. 근데 이 여성이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나중에 찾아간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자기와 경험을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 백만전자 메신저라는 책에서는 메신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았지만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그 살아온 삶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총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메신저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전의 일들은 자본이나 그 다음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만의 전문 지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일로서 사업으로서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무자본, 저자본으로도 가능한 시대고 인터넷이 뭐 전 세계 저희가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SNS가 워낙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59년 동안 해온 이 아메이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60년을 앞서가서 아메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최근에 제가 우리 최인희 리더한테 BMW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빅마우스 우먼이래요. 그러니까 이 큰 여성이 요즘에는 각광받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안병희 대원님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빅마우스라고. 그래서 빅마우스 입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우리가 빅마우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W가 여성이죠. 제가 보니까 그 저녁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저녁은 남성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이 안에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물론 남성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Keep Going. Keep Going 뭐예요? 이게 이제 김일주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강고예요. 강고.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자기가 실패 경험을 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고 공유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 이름이 신사임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까지 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작게 시작을 해서 실패를 계속 거듭하더라도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계속 하라. 그래서 자기는 5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짜리 사업을 5번을 시도할 것이다. 500만 원을 다 까먹어도 자기는 다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500을 벌어서 또 다시 100만 원짜리 작은 사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성공하면 그동안 까먹은 돈들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실패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사업에 도전함으로써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제와 다른 내가 계속 돼가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을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참 아메이를 하는 친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안병희 대원님 성공대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급한 일은 고용주의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을 계속 처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주어진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그 일만 한다면 그거는 고용주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뭔가 본인 본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아메이라는 이제 일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세바시 영상이에요.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뭐에 이제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졸업을 하고 그냥 중소기업의 총무과에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문득 기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서 그냥 덥석 원서를 냈는데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직을 시도를 하고 그래서 이직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잘렸지만 다시 경력사원으로 잡지사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글을 쓰다가 결국은 중앙일보에 정식 기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논설위원까지 갔다가 이제 제일기획의 상무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여성들의 취업 문제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걸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직과 사퇴와 창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참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도 내 일에 배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해서 저렇게 돌이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이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산 세월이 너무나 길었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더욱더 못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기타 치는 것도 했고, 뭐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했지만, 지금 기타를 놓은 지 벌써 20년이 넘을 정도로,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기타가 내 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최인도님이랑 이제 그 기타 좀 이제 갖다 버리자고.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20대에 제가 참 좋아했던 일이 이제는 완전히 내 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가장 나다운 일이 뭔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IMF가 올 때, IMF가 아니죠. IMF가 충격이었나 봐. 이 코로나 사태가 올 때 제가 이럴 때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자. 그리고 이 책을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1년에 50권 읽기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권이 넘어가서 읽고 그거를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거 할 때는 새벽 2시까지 읽고 뭔가를 써도요,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나다운 일인가 보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내가 아내 이야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것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읽는 책은 이제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가장 나다운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배신하지 않는 그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 이제 최신간이죠. 지난주에 거기에서 이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자본주의 퀴즈예요. 아까 그 82년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돈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뭔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러면 너는 어떻게 돈밖에 모르냐, 야 돈 하지 마, 약간 그랬는데 지금의 세대는 면접을 보러 가도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해 상당히 솔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대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트렌드는 이 FIRE예요. FIRE.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서 그거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은퇴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에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게 지금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이어족이 되려면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요. 수입의 70에서 80%를 저축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10% 저축도 어려운 상황인데 외식 여행 지출 최소화, 하루에 쓸 돈 미리 정하기, 뭐 이런 주택 규모 줄이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파이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서 과연 내가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일을 찾을 수만 있고 그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해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지금 트렌드는요, 46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46억.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서울 시내 웬만한데 빌딩 하나 조그만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자산을 갖출 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메이는요, 이 비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회사들 같은 경우 협동, 단결, 주인의식 막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신사임당이 얘기한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요 주인의식을 갖고 이기적이 되면 안 되고 협동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는데 아메이는 참 특이하게도요 모든 사람에게 윤택한 삶의 기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60년 동안 지금 지켜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는 1959년도에 설립돼서요. 지금 60년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 히스토리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세계에 64개국, 100개국의 지역과 국가에 진출을 해서 한 번도 철수한 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두 창업자가 계시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동업으로 공동 경영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업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동업이에요. 동업. 누구한테 물어봐도 절대 동업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60년을 이어져서 자식까지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회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3세대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마인드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에 지금 현 회장님인 스티브 맨델 회장님은 미국의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경련 협회죠. 그러니까 경제인 연합회.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이나 SK, LG 그룹의 그 회장님이 보통 맡게 되는데 미국의 그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2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대단히 그 탄탄하고 각광받는 그런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아메이는 보통 우리가 뭐 다단계다, 뭐 조금 뭐 심하신 분은 뭐 피라미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 얘기는 벌써 40년 전에 다 끝난 얘기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6차 미팅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직접 판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서 지금 아메이가 2018년 기준으로요. 9조 7천억으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2위에 에이본 프로덕트라고 돼 있죠. 여러분 혹시 에이본이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엄청나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직접 판매 회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위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가위손? 가위손에 보면 똑같은 컬러풀한 집들이 쫙 나와요. 그 성 밑에. 그때 어떤 아줌마가 물건을 화장품이나 팔러 다니거든요.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때 그게 에이본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와서 이렇게 화장품 팔고 이렇게 나눠받고 그죠? 나중에 외상으로 아마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랬던 어떤 전신이 이 에이본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접 판매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이제 현 회장님을 저희가 작년에 기회가 좋아서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 아메이 6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가서 저희가 이 사장님이죠. 덕디보스 사장님과 저희가 겨우겨우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정말 순간 포착. 이게 어두우면 카메라가 안 찍히잖아요. 이게 어두운 호텔 안에서 막 서로 줄 서갖고 막 사진 찍느라고. 근데 참 아미하는 사람 대단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카메라 주고 저희 좀 찍어주세요. 그럼 자기들이 막 찍었죠. 그리고 저도 찍어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 찍었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그 밀란 판트라고 인도 출신이신데 이제 코카콜라나 이제 피자헛, 펩시였나요? 거기에 CEO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아메이의 CEO로 지금 오셔서 전 세계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를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자, 아메이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 미시건주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메이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도시에 그 60년 전에 허름한 창고,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를 일군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텔도 있고요. 제이어트 메리어트 호텔도 있죠. 베넨델 연구소도 있고요.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도 있고요. 아메이 본사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랜드밸리 뭐 주립대학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아메이가 다 직접 적거나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아메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정말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앙일보에도 도시를 일으킨 회사 아메이, 전 세계에 300만 일자리를 제공한 아메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린 기사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아메이 전경이에요. 기적의 1마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직원 수 16,000명, 그 다음에 전 세계 저희 같은 ABO가 300만 명, 450여 종을 직접 제조하는 그런 회사죠. 자, 여기 아메이가 지금 64개국에 나가 있고요. 100여 개 지역에 지금 나가 있는데, 지역은 뭐냐면 이제 사이판이나 이런 데는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100여 개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요,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 이제 연도가 붙은 거는 제가 처음 자료를 봤거든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70년대 이상에 들어간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미국에서 설립해서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70년대서부터 이제 글로벌로 시작을, 다국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같은 전부 다 선진국부터, 일본까지 선진국부터 들어갔다는 거야. 보통 회사들 같으면은 만만한 나라부터 아마 들어갔을 건데, 아메이는 정말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 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2번째로 법인을 만들어서 9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국은 95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메이 택배를 시키시면 이런 택배가 오죠. 택배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라는 거를 박스에까지 실어서 이 가치를 지금 전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겠다라는 거에 저희가 동참을 하는 일이죠. 자, 아메이는 던앤브래드 스트리트라는 그 기업과 은행을, 그러니까 국가와 은행을 평가하는 전문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요. 무디스의 자회사기도 하고요. 모회사. 그 무디스라는 회사가 이제 97년에 우리나라를 신용등급 2단계를 떨어뜨리면서 저희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IMF를 오게 만든 장본인이죠. 무디스. 무디스가 이제 국가와 은행을 평가하고요. 이 던앤드 브리드 스트리트는 이제 기업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아메이를 평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전 세계 탑, 그러니까 OA1은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아마 모든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지금 15년 이상 계속 연속으로 받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예요. 개인 기업. 그러니까 주식을 그 나스닥 이런 데 상장한 게 아니고요. 개인 기업이에요. 주식 회사지만 주식을 창업주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더 좋죠. 왜냐하면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이제 아메이 코리아는 91년도에 88년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91년도부터 영업 개시를 해서 지금 30년째 이어오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본사를 방문하고 싶으시면 코엑스의 옆에 가시면은요. 이 건물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건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셈타워. 네, 아셈타워에 가시면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모니터에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세요. 한 분이 입모양으로 아셈 알려주시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비즈니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프라자예요.
아메이 프라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카페예요, 도서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주 멋진 이게 정말 어디 한적한 동네에 간 카페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카페가 이렇게 산속을 가다 보면 웬 카페가 산속에 있더라고, 산속에. 베이커리 카페 막 이래갖고 무슨 카페를 기업처럼 만들어 놓는 게 요즘 유행이던데 언뜻 봐도 카페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비전이더라고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저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고 이제 반품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여러분들 피부 체크, 그다음에 체지방 체크도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안마 의자 있잖아요. 안마 의자도 앉아 볼 수가 있으세요. 아, 난 2번이나 방문했는데 아줌마들 때문에 못 앉았어요. 아줌마들이 한번 앉으면 비켜주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2번 그냥 왔는데 언제 한번 꼭 앉아봐야죠.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라자가 전국에 16개가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개 4개가 이 근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하기 너무 좋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아시아 물류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메이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전 세계 판매 1위, 전 세계 판매 3위, 뭐 1위는 1도 아니에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신이 준 제품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아까 그 신사임당이랑 그 친구 이렇게 사업했던 걸 책으로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제품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 가서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떼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인맥을 알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마진을 남겨서 팔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먹히는 이 제품을 저희는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내에 100% 환불과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건 어음과 창고, 재고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제품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할 수만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 사업을 못하면 다른 사업은 여러분들 더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품 얘기는 제가 오늘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뉴트리라이트는 아메이보다 더 역사가 긴 85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매출 1위예요. 그래서 직접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씨앗까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농장에 언제 재배한 어느 씨앗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아티스트리. 화장품 브랜드로 지금 전 세계 한 3위 정도 하고 있어요. 매출액으로. 보통 우리가 백화점 1층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전 세계 1, 2위를 다퉈요. 근데 이 화장품은 백화점에도 없는데 매출액 3위예요. 그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우리 같은 ABO를 통해서 쓰냐는 거죠.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뭐 ST 뭐 이런 거 써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알리셔도 상관없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약, 그 다음에 바디로션. 아까 바디로션 대용량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죠? 거기에 이제 댓글 보니까 너무 쓰고 싶다고. 예전에는 이게 빨간 뚜껑이었잖아요. 빨간 뚜껑. 저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다고 반품받은 적도 있어요. 좋은데 싸서 이상하대. 싸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소비자들 이렇게 보면은 빨간 뚜껑이라 그러면 지금도 알아듣는 90년대 아메이 제품을 계속 써왔던 분들은 빨간 뚜껑 로션 그러면 아토피 로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제품들이고요.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공기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그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아메이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에서 쓰신다면 그것보다 적게는요 2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의 더 작은 입자까지도 99.9%까지 걸릴 수 있는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정수기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나는 공기청정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시면 무조건 이걸 하셔야 돼요. 주변에도 꼭 알리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알리셔야 돼요. 그냥 우리 것도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무조건 우리 거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셔도 절대 배신하지 않은 제품이 이런 제품들인 거죠. 참 퀸 아쉽죠. 너무나 좋은데 지금 품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도대체 품절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냐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세제로 뭐 전 세계 탑 클래스죠. 친환경 제품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60년 전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제조한 회사는 아메이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원포원. 원포원은 뭐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거의 웬만한 제품들 다 있으니까 꼭 카탈로그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아메이가 이렇게 만들어준 제품을 가지고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기업의 마케팅은 그 회사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BMW, 빅마우스 우먼. 여러분들이 써보고 좋은 걸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도 퇴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영화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꼭 회사에 출근을 해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거든요. 자, 이 회사는 유통을 과감하게 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건을 사려면 동네 슈퍼, 그때는 슈퍼가 아니죠. 구멍가게. 제가 초등학교 때 슈퍼가 생겼어요. 10% 저렴하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5분, 10분을 가서 제가 물건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게 유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통 단계. 보시면은 원가 15%인데 광고 5%에 유통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신저예요. 하지만 이때의 메신저는 엄청난 자본과 인프라와 마케팅 능력과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 시대가 지나니까 점점점 대형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쿠팡이 완전히 그 돈 까먹는 회사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왔고요. 거의 뭐 지금 인터넷 기업 중에 뭐 1, 2위를 다툴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쿠팡이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 OTT라는 시장까지 지금 진출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자, 그래봐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저렴하게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60년 전서부터 원가를 높여서 제품 품질을 많이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도 절대 피해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저희한테 다이렉트 셀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면 저렴하게 해주고 지금 택배 배송도 해주고요. 쓴 만큼 캐시백도 해주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받아줄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알리고 싶다 하시면 사업의 기회까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보너스에 이제 인센티브 보너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제품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고 써보시고 좋으면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보이시죠? 마이크 들고 떠드는 거 빅마우스 하시면 제품이 좋으면은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진실은 알려지기 때문에 점점 알려져요.
그래서 이게 50년, 40년이죠. 40년이 흘러서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서 이게 20년 전에 저한테도 온 거고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60년을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또 돌고 돌아서 전 세계로 또 알려지겠죠. 참고로 전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옆집이잖아요. 중국 사업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자, 수익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맨 위에 10만 PV, 그러니까 포인트인데요. 10만 PV는 금액으로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를 쓰시면 여기 보시면은 수입은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0만 포인트서부터 3%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저것 더 바꿔 써보시니까 20만 정도가 됐어요. 자,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마 마트에 쓰는 제품을 합치시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 이상은 쓰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3% 6천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고요. 정 여러분들이 쓸 게 없으셔서 5만 원 쓰시고 밑에 제품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세 분한테 알려서 5만 원씩 이렇게 5만 PB씩 하셔서 20만이 돼도요. 3% 6천 원 내서 여러분들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가 상승 지수가 있어요. BV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6차 미팅을 하실 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현재는 1.6이에요. 그래서 6천 원에 1.6을 곱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보너스는 9,60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라는 알려주신 분을 통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A, B 두 분한테 알려서 이분들이 보너스를 받을 만큼 다 20만 PB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B 두 사람은 본인만 썼기 때문에 20만 3% 6천 원. 전혀 문제 없죠. 여기 이제 1.6을 이제 안 곱해요. 그냥 6천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룹 매출로 UAB에서 20, 20, 20, 60이 됐고요. 60서부터는 한 단계 올라간 60만 PB 6%가 됐고요. 자, 그래서 3만 6천 원이 캐시백이 되는데 이 AB 두 분이 6천 원, 6천 원 합의 12,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뺀 나머지 24,000원이 U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되는 거야. 괜찮죠? 이 AB가 없을 때 그냥 혼자 20만 썼으면 6천 원이었을 텐데 같이 공유해서 썼더니 24,000원, 4배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6천 원에게 하지 마시고 6천 원이 4배가 뛰었다는 거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점점 이게 증가되면 2배, 3배, 4배로 계속 보너스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마케팅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린 사람이 더 많이 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는 4사람이니까 80만, 120이 안 돼서 똑같이 6%고요. 그럼 48,000원이 캐시백 됐는데 UAB가 24,000원, 6,000원, 6,000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합이 36,000원을 빼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의 AB한테 알린 두 번의 노력을 한 여러분, U가 보너스가 제일 많죠.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마케팅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합법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이제 아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계산법은. 자, 여러분들이 2명이 아니고 6명한테 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7명이 20만씩 썼으니까 140이고요.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120만 9%죠. 자, 그래서 받는 보너스는 12만 6천 원인데 여러분들 통해서 알고 제품을 쓰게 된 연두색 이분들이 20만 3% 6천 원 6팀이죠. 그래서 3만 6천 원 그리고 빼고 나면 12만 6천 원 3만 6천 원 빼면 9만 원의 보너스 1.6을 곱하면 14만 4천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많은 사람들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점점점 알려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린 이 초록색, 연두색이 이분이 또 이 보라색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져요. 여러분들 이게 될까 하시지만 한번 해보세요.
알려줘요. 정말 알려줘요. 소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소개해 주는 게 아메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다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620이 되고 15% 93만 원이 캐시백 되는데 하위는 5분이 20씩 썼으니까 100이고요. 그럼 6% 6레그 6팀 거를 곱하면은 36만 원. 그래서 93만 원에서 36만 원 빼면 57만 원. 거기다 1.6을 곱하면 91만 2천 원의 보너스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만 이상을 하는데 이 세 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60, 60, 60이 되는 이런 그림 이상으로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의 30%를 추가해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57만 원에 30%를 계산하면 17만 1천 원이 되고요. 들어오는 보너스는 74만 1천 원. 이렇게 해서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 노란색 2명씩 더 알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1580이고요. 그러면 이제 1000만 매출액이 넘어서 21%예요. 그러면 331만 8천 원이 나오고요. 요 한 레그를 보면 260, 12%, 거기에다가 6그룹 계산을 하면 요게 144만 6천 원, 187만 2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의 보너스가 요 갈색 U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돼요. 1.6을 곱하면 2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또 새로운 보너스가 신설이 돼서 1000만에서 1500 구간은 2%를 더 주고 1500이 넘으면 1%를 더 주겠다는 보너스가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합이 3%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80에 3% 계산하면 47만 4천 원, 아까 144만 6천 원과 더하면 192만 원이고요. 1.6을 곱하면 300만 원이 넘는 보너스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보너스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팔아서 올린 보너스면 이걸 우리가 인세 수입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근데 이 보너스는 꾸준하게 치약, 로션, 샴푸를 바꿔 쓴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세 수입처럼 안정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1000만 이상의 매출을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SP, GP, PT, 파운더스 PT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되는데요. 파운더스 PT가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5,500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메이는 이제 여행이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면에 말씀드렸던 두바이가 그런 1000만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꾸준히 하시면 이제 여행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본 이 1000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을 해서 그분들도 5천에서 6천 정도 수입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2명을 그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사파이어가 되고요. 3명을 만드시면 에메랄드가 되고 6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고요. 보너스는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렉을 만들면 에메랄드, 뭐 6렉을 만들면 다이아몬드에서 수입은 이렇게 2배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핀 레벨은 아까 이제 15% 브론즈 빌더 이제 신설이 됐고요. 1000만을 한 번 해본 실버서부터 쭉 해서 핀은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아메이의 핀은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능력이 뛰어나셔서 더 잘하시면 아마 아메이는 요 다음에 있는 핀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급을 해줄 겁니다. 또 이 책을 제가 소개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왜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똑똑한 사람은요, 행동하기 전에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계속 아이디어만 떠오른대요. 그걸 우리가 머리가 커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중에 가분수가 돼서 정말 이게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했던 건 뭐냐면 100만 원짜리 조그만 창업에 계속 도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지 않지만 수많은 것들을 도전 속에서 했어요. 자, 아메이는 실패가 없죠. 어차피 투자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실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면은요,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될 때까지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의 성공 확률은 100%예요. 100%.
세상에 100%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꿈의 직업 아니야? 직업? 꿈의 완전히 사업이죠. 꿈의 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빅토르 위고가 이 한 말이 최근에 참 이게 가슴에 와닿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물론 뭐 인도를 발견하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도 있는데,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고 이 콜럼버스가 목적지를 향해서 닷을 올린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업 소개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마 저희 그룹에 6차 미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우리 최희 리더 때문에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제가 그 안병환 리더님 집에 가서 사업 소개를 들었는데요. 그때 안병환 리더님이 사업 소개, 저는 아미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잘했던 건 그 다음 주에도 안병환 리더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저는 그러고 나서 4개월 동안 안병환 리더님 집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